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환율이 올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만큼 환율이 오르는 것이 북한 시장 내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여전히 외국 돈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또 얼마나 또 올랐습니까? 지금 데일리 NK가 조사한 것, 그다음에 예. RFA 자이아시아 방송이 조사한 것, 그리고 일본의 마인지 신문이 보도한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짤막짤막하게 한번 조금씩 다르니까 네. 한번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이건 11월입니다. 네. 평양에서는 1달러에 조선돈 17,900원, 아, 그렇군요. 예, 해산에서는 18,000원에 네. 거래가 됐습니다. 예. 물론 사실 그 이전에 11월 10일보다는 약간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평안북도 신우주 1달러에 18,300원에 네. 거래됐습니다. 신우주는 지난 10일보다 100원 정도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달러는 약간 오르거나 살짝 떨어졌는데 중국 유안화 가격은 이번에 또 다시 크게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 11월 24일 신우주 해산 1위안에 조선돈 2,400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2주 전보다 신우주는 한 4% 넘게 올랐고요. 네. 해산도 한 1% 가까이 지금 오른 겁니다. 네. 자, RFA 취재 결과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 함경북도 주민이 전해온 바에 따르면 갑자기 100달러당 240만 원까지 뛰었다. 그러니까 100달러당 240만 원이니까 1달러당 24,000원입니다. 그렇군요. 예, 평안북도 한 주민 같은 경우도 역시 240만 원대를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달러당 지금 24,000원 꼴인데요.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평안북도 주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12월 말이 가면 네. 이거 300만 원대, 그러니까 1달러당 지금 3만 원대 찍을 것 같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네. 하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는 올해 4월까지 1달러에 보통 8,000원 정도 하던 환율이 11월 20일 신의주에서 조사를 해보니 32,000원에 달했다. 이렇게까지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각각 다 다르긴 한데 예. 어쨌든 외화의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로 보입니다. 예. 올 초에 아까 8,000원이었잖아요. 지금 18,000원 또는 24,000원 또는 3만 원까지 있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지금 3배에서 4배까지 뛰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취재 소식통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달러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이 정도면은 좀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좀 오르고 있는 건가요? 일단 첫 번째 무역이 다시 시작됐잖아요. 코로나 네. 끝나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대량으로 물품을 수입해야 되면서 외화가 많이 필요해진 겁니다. 네. 이게 일단 원인이겠죠. 네. 식량 수입 당연히 해야 되고 특히 지방발전 20승 10정책 하면서 전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는데 네. 여기에 필요한 건설 자재, 원료, 기계 설비 지금 다 수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근데 외화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크게 부족해졌느냐 이 점에 주목해봐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유엔을 비롯하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석탄이나 철광석 수출을 금지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외화 부족 사태가 지금 오랫동안 쌓여온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갑자기 외화 수입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 그 많은 외화를 지금 뭐 어디서 지금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 당연히 예. 달러가 오를 수밖에 없는 또는 유안화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정부가 지금 개인 사이의 외화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정부가 운영하는 거래소나 은행에서 환전하도록 돼 있는데 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 아직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 아니고 여전히 개인 간의 거래가 조금씩 예.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처럼 외화 가격이 떨어지질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 정책을 하면서 외화가 오히려 역으로 오르는 현상도 이제 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두 번째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원인 같습니다. 예. 지금 외화가 뛰어오른 게 올해 들어서 급격히 뛰어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 것일까? 이게 지금 작년부터 생활비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네. 10월부터 올해 들어서는 그 생활비 인상 대상을 훨씬 더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 사이에 생활비가 크게 늘어나니까 돈이 넘쳐나잖아요. 네. 몇천 원씩 받던 사람이 지금 네. 몇만 원, 뭐 그렇죠. 또는 10만 원씩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외화는 그대로가 오히려 부족해졌는데 국돈은 넘쳐난다? 네. 당연히 환율이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조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떨어져 버린 거죠. 거죠. 예. 떨어져 버려서 이렇게 또 예. 상황이 발생하는 거다라는데 자, 이렇게 환율이 자꾸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결국은 인민들에게 일상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기나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 결과적으로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다. 일단 가장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수입 물가가 눈에 띄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1위안이다. 1달러어치를 수입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이렇게 환율이 낮을 때야 이게 8,000원 가지고 수입을 해오는 그렇죠. 거던 건데 지금 18,000원, 네. 24,000원 주고 수입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입해온 물가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대표적인 수입 재화인 휘발유, 경유 지난 24일 평양의 한 시장에서 1kg에 각각 22,100원 그리고 19,500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네. 있어요. 이거 10일 전에 조사했던 거에 비해서 10.5% 급등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런 휘발유라든가 경유 가격은 신의주 해산 뭐 다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네. 자, 수입 식자재 또 있습니다. 식용유와 설탕. 이것도 크게 오르고 있어요. 지난 24일 기준 평양의 한 시장에서 식용유 1kg 21,8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주 전보다 16% 상승했고요. 예. 설탕은 1kg에 18,200원. 이거 2주 전보다 19.7% 급등했습니다. 이건 역대 최고 가격입니다. 지금까지 설탕 그렇습니까? 가격 중에 제일 예. 비쌉니다. 다만 밀가루 가격만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예. 있습니다. 왜일까요? 공급되고 있군요. 러시아에서 이거 네. 밀가루는 들어오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를 제외하고 나머지 웬만한 수입 용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생활 필수품 같은 거, 식량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생계 유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월급이 올라서 좋은 것 같았지만 또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게다가 물가까지 오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서 임금이 오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생산량은 하나도 안 늘어났는데 돈만 뿌린다? 돈을 찍어가지고 이러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겠죠. 돈을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수요도 안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 돈의 가치가 결국은 이제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 돈으로 대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도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이 이거 국돈 받아봐야 내일 또 떨어지고 그 다음 날 또 가치가 떨어지고 보름 지나면 막 10% 있으면 가치 떨어지면 누가 그 돈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환율이 오를수록 내화 가치가 떨어지고 시장 상인들 당연히 물건을 사고 팔 때 내화 안 받으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양강도 주민 같은 경우 이렇게 증언을 해왔어요. 돈대가 하루아침에 몇백 원씩 오를 때가 있다. 국돈을 받을 때는 비가 1,800원이면 1,900원대로 일단 만약에 국돈을 물건 살 거야? 그러면 원래 가격이 이 정도인데 더 많이 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도 돈대가 오르다 보니 아예 외화로 물건을 사고 팔거나 만약에 국돈으로 내야 된다면 훨씬 더 비싸게 물건을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평안북도 주민 같은 경우도 코로나 국경 봉쇄가 심할 때까지만 해도 쌀이나 강냉이 같은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 물건을 국돈으로 샀는데 지금은 비 아니면 못 산다. 중국 돈 아니면 못 산다는 얘기죠. 파는 사람도 달러 아니면 인민비를 내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평안북도 심지어 농촌마을,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마을들에서도 쌀이나 옥수수를 외화 아니면 이제 점점 사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까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아무튼 그러면 국돈으로 물건을 못 사고 외화로 사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외화가 더 필요해지잖아요. 그러면 외화 가격은 더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죠. 자, 이제 환율 폭등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의 생활이 아마 좀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청진시 주민이 얘기를 해왔는데요. 많은 공장이 지금 자재 부족해가지고 당연히 수입품 물가가 오르니까 자재 수입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멈춰서 있는 상황이다. 학생용 가방 공장이나 신발 공장은 뭐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이 공장 노동자들의 한 달 노임 생활비는 20만 원 정도. 근데 한 달에 지금 1달러에 2, 3만 원 계산할 경우에
달러로 계산하면 한 10달러 정도 지금 그렇겠군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물건이 대폭 올랐기 때문에 네. 이 10달러 가지고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들이나 생산 공장의 종업원들이 12달을 하루 결석도 없이 출근해야 겨우 1년에 지금 100달러를 벌까 네. 말까 하는 상황. 그런데 환율은 더 오르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생계의 어려움을 여기저기서 네. 호소하고 있다. 자,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얘기도 한답니다. 당에서 올해 초부터 이거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이거 바로 잡겠다 주장을 했는데 네. 그 정책은 이미 물거품된 지 오래다. 아, 그 정책을 강력히 시행한 이후로 예. 지금 외화가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정부도 아마 뭐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어떤 정책들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 3월에 환율 안정 사업에 대한 내각 행정명령 제1호가 예. 나왔습니다.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들에서 공동 지시 제10호 막 이런 것까지 내려보냈는데 네.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율을 현실화하는 겁니다. 네. 원래 국정 환율은 1달러에 100원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군요. 1달러에 100원으로 바꾸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국돈 100원 줄 테니까 1달러 예. 주세요. 이게 시장에서 거래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무도 달러 국정 환율로 예. 달러 거래 안 하니까 이제 정부가 환율 거래소나 은행에서 외국 돈을 바꿀 때 시장 환율을 기준으로 바꿔주겠다. 올 초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8,600원, 8,900원 네. 또는 9,000원대에서 지금 교환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 근데 이 정책을 이제 올해 실시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사이의 외화 거래는 금지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거래소나 은행에서만 외화를 사고 팔도록 하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환율 오르는 것을 안정화하겠다고 지금 두 가지 정책을 올해 초부터 실시를 해왔는데 결과는 대실패입니다. 네. 폭등하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군요. 자, 이렇게 환율 급등 문제, 어쨌든 이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네네. 인민들의 생활 문제인데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지금 근본적인 것은 외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 자, 그러면 정부는 외화를 더 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쓰고 있느냐? 크게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외화벌이를 위해서 노동자를 대규모로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뭐 중국 지금 세계에 줄지어서 지금 노동자들을 파견해서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전쟁터에 지금 군인들까지 보내가지고 외화벌이에 네.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심지어는 목숨까지 팔아서 외화를 지금 그렇죠. 벌어들이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 관광객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외화를 쓰고 가라. 네. 이 정책을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거고요. 원산 갈마지구 같은 경우는 곧 문을 열어서 네. 대규모로 외화벌이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컴퓨터 부대를 한 몇천 명씩 동원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은행이나 전자화폐 거래소에 돈을 훔쳐오고 있습니다. 이거 도둑질이죠. 이거 네. 몇 억 달러씩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 방법은 좀 특이한 방법입니다. 특이하다기보다는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이거 불법적인 범죄죠. 범죄 행위인데 이 지금 범죄 행위를 해서라도 외화를 벌어들이고 예.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부족한 외화의 규모는 대략 17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이 정도로 외화 부족 사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노동자 파견하고 관광객 좀 늘려가지고 또 외국 그 은행 좀 훔쳐가지고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인 네. 겁니다. 결국 외화 부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수출량을 대폭 늘려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러려면 지금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철광석, 네. 석탄 수출 금지하기 때문에 외화가 부족해진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 문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핵과 그렇죠. 미사일을 우리는 개발하지 않겠다 또는 폐기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아마 국제사회 경제제재가 풀릴 네.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은 사실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핵과 미사일 개발 여기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사실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뭐 돈을 벌려고 해도 결국은 물건을 팔아야 이 달러를 벌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경제 제재도 해제하고 즉 정상 국가 궤도에 올라서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북한 당국에서도 이 점을 이제는 좀 인정하고 좀 그만 인민들의 실생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책을 수정하기를 당부해 봅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순서는요. 협동농장 결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결산 분배량이 너무 적어서 이 농장원들이 분조장에게 막 항의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그렇네요. 네. 지금 전국 농장들의 가을 결산 분배 기간입니다. 지금 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은데요. 일부 농장에서는 농장원들이 1년 내 기울인 노력에 비해서 분배 몫이 네. 너무 적다. 지금 노골적으로 음. 불만을 제기하는 일들이 연이어 네.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중에 황해북도 한 주민이 이제 전해온 소식인데요. 최근 연안군의 한 농장에서 결산 분배를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가 봅니다. 그런데 농장원과 분조장이 네. 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결산 분배는 농장원들에게 1년 동안 일한 대가를 출근율과 노력 공수 이런 걸 이제 매겨가지고 네. 이걸로 현금과 또는 현물을 이제 나눠주는 건데 네. 이거 가지고 노력 공수를 제대로 먹였느냐 안 먹였느냐 이게 공정하냐 아니냐 네. 이런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방금 이제 노력공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력공수가 무엇이고 또 노력공수에 따라 또 이게 분배량이 달라지는 겁니까? 노력 공수는 이제 분배할 때 네. 기준이 되는 건가 예. 봐요. 그러니까 노력 공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분배량을 정해주는 것 네. 같은데요. 북한에서 노력 공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런 거랍니다. 농장원 한 사람이 네. 1헥타르 그러니까 구정보의 밭을 농사 짓는다 네. 이렇게 가정할 때 네. 한 사람이 이 구정보의 땅을 다루기 위해서 월별로 또는 주별로 또는 하루씩 네. 작업량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하루에 이만큼 일하고 그 다음날 이만큼 일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일해서 한 1년 정도 하면 구정보의 밭을 한 사람이 이제 농사를 네.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량을 해서 만든 예. 이른바 하루 노동 과제, 예, 그렇군요. 하루 노동 목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루 일별 작업 과제를 완수하면 노력 공수 1점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치 일을 완수했어 하고 네. 1점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력 공수 1점. 이걸 계산해 가지고 네. 연말에 자 당신은 며칠 일했느냐. 네. 이걸 어떻게 보면 일당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자, 당신은 며칠 일했느냐, 예. 20일 일했느냐, 30일 일했느냐, 100일 일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이제 분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노력 공수 게시판이라는 것을 걸어놓고 그날 작업 과제를 이제 딱 써놓고 이거 했다 그러면 오늘 공수 1 딱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서로 분쟁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도대체 분배를 얼마나 받았는지도 이제 네. 궁금할 텐데 분명 항의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얼마나 좀 받았길래? 연안군의 농장의 40대 중반 농장원 김모 씨 이야기입니다. 김모 씨. 예, 농장에 매일 출근해서 힘든 일을 도맡았다고 합니다. 예. 올해 가을 결산 분배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 그에 맞는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기대에 부풀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네. 이제 보람차게 결산 분배를 기다렸는데 지난 15일 결산 분배를 실제로 이제 받았답니다. 겉곡식으로 쌀 150kg, 옥수수 100kg, 밀 50kg 해서 300kg 받았습니다. 네. 자, 껍질을 벗겨내면 이제 알곡으로 무게를 잴 경우에 대략 한 250kg 정도 받은 셈입니다. 네. 김 씨는 지금 세 가족이 한 해 동안 먹고 살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웃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김 씨는 아내가 텃밭에서 나오는 남새를 팔아서 살림에 보태는 것 외에는 별다른 부업이 없어서 네. 가을 분배에서 1kg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농장에 네. 출근했답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썼고 그래서 그는 올해 공수도 다른 사람의 자기가 거의 한 두세 배는 받았을 것이다 해서 자기는 한 600공수는 받을 거라 이렇게 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600공수는 좀 많긴 하네요. 1년 365일인데 하루에 막 1.5나 예. 2배씩 일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했나 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 받은 공수는 120공수였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그러니까 1공수에 한 대략 한 2kg 정도 받았나 보죠. 그러니까 120공수니까 250kg 정도 받은 네. 셈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김 씨는 일할 만큼은 못 줘도 600공수 다 못 주면 300공수라도 줘야 되는데 예. 그 절반도 안 주니 이거 도대체 말이 되느냐. 분조장에게 결국 참지 못하고 네. 불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예. 뭐 농장원의 경우 자기는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치에 좀 한참 못 미치니까 이렇게 네. 좀 항의를 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 공수를 계산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분조장이 네네. 됐든. 자, 그런데 공수가
누구나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납득할 수 있게 좀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쉬운 거면 이렇게 분쟁이 예. 안 일어났을 텐데. 예. 그날 작업반장님하고 그 예. 농장원하고 자 오늘 제가 이공수 했습니다. 예.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러면 오케이 그날 이공수 이렇게 써서 했으면 예. 내가 그렇죠. 600공수 계산했는데 네. 분조장은 120공수 계산하는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네. 같긴 한데 뭔가 어쨌든 뭔가 좀 그런 일이 그렇군요. 발생하고 말았어요. 근데 김 씨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같은 분조에 속한 다른 한 농장원을 이제 비교했답니다. 네. 분조장과 친하게 지낸 그 사람 맨날 심부름만 한다면서 여기저기 가고 일은 거의 안 하는. 네. 근데 그 사람 공수는 나랑 똑같이 받았다. 그 아. 사람도 근데 예. 120공수 받았어요. 예. 나는 600공수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일도 거의 안 하는데 예. 나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120공수 받았다. 이게 과연 공정한 처사냐라고 이제 격분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김 씨가 지적한 농장원은 농번기에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출근한답니다. 그리고 일도 뭐 그렇게 많이 하지 네.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조장은 문제의 농장원이 비료 문제도 해결해 주었고 농기계 부속품도 그 사람이 좀 됐고 분조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줬으니까 공수를 조금 더 많이 줘야 된다. 뭐 이렇게 네. 계산을 했나 보죠. 네. 자, 어쨌든 김 씨가 항의를 하자 분조장은 규정대로 분배했다 이렇게 맞받아쳤고 의견 부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김 씨의 의견을 깔아 뭉개면서 다툼이 커져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분조장이 좀 임의적으로 좀 자기가 공수를 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재량권이 어느 정도는 있나 보네요. 예.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친한 사람에게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좀 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데 이제 김 씨가 250kg을 이제 결산 분배로 받았다라고 했는데 쌀 250kg면 좀 1년 식량으로는 좀 어느 정도 좀 부족한 겁니까? 근데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정도 량으로 만약에 생계를 꾸려가야 한다. 그러면 김 씨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내년 3월쯤이면 전량 세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50kg씩 한 달에 대충 먹어야 그 정도는 필요한가 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식량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한 달에 50kg씩 하면 5개월 먹을 수 있는 분량인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1년을 견뎌야 되는데 네. 그럼 이제 내년 6월부터는 어떻게 견뎌야 될지 네. 막막하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장 먹을 게 없으면 이제 돈이나 식량을 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가을에 가서 갚을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김 씨도 그걸 빌릴 엄두도 안 나고 또 빌려주는 사람도 그걸 믿고 빌려주기가 쉽지 않은 뭐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농장원들은 힘든 생활이 이제 더 반복되고 생활 형편은 더더욱 나빠지고 자 이렇게 하니 지금 이 사람이 자기를 600공수 했다고 할 만큼 예. 하루도 안 빠지고 일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뼈를 깎으면서 일하는 농작원이 그럼 누가 있겠느냐. 그렇군요. 공정한 대가도 못 받는 바에야 네. 오히려 생활 형편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렇게 하면서 한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사부배로 250kg 쌀을 받아봐야 보릿고개까지도 겨우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또 봄철부터는 또 이제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아무래도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 곡물 가격도 좀 궁금한데 뭐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지난 11월 24일 기준 평양 쌀 가격은 지금 8,000원 정도 됐습니다. 네. 신우주가 8,100원, 양강도 해산이 8,200원. 자, 이 델리엔케이가 장마당 물가를 조사하기 시작한 게 2009년입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아, 그렇군요. 거의 지금 한 16년 만에 네. 최고 가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 말에 7,000원대로 올라선 후에 그 좀 곡식이 좀 나오는 시기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8,000원대로 가격이 음. 치솟아 버린 겁니다. 네. 저소득층의 주식인 강냉이 가격도 쌀보다 상승폭이 오히려 더 큽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4일 해산 옥수수 1kg에 4,100원. 가격 조사 이후에 역시 옥수수 가격도 그렇군요.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는 가을 거지 때문에 가을 거지가 좀 되고 좀 분배도 좀 되면 형편이 좀 나아질 줄 알고 기대했던 많은 지금 주민들 그런데 지금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어서 걱정이 지금 태산 같을 것 같고요. 거기에 내화 가치까지 폭락하면서 지금 물가는 아마 만약에 더 오른다면 네. 그리고 아까 그 농장원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5, 6월이면 지금 가격 식량 떨어질 것 같다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상황 되면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환율이 좀 오르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또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한해 농사 지은 이 결산분배마저 이렇게 소량이다 보니까 겨울 나위도 겨우 힘들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어갈지 북한 인민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북한 당국에서는 이 환율 문제와 이 식량 분배 문제를 좀 대대적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멈추지 않는 환율 폭등 소식과 또 이제 결산 분배를 두고 농장원과 분조장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 두 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조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새벽 5시에 단파 5,900kHz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새벽 5시 30분에 단파 5,900kHz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조선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